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이렇게까지 오래 지속될지는 몰랐겠죠. 이스라엘 대학의 역사학 교수이자 생물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 우린 앞으로 전혀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사실 이렇게 강력하고 치명적인 전염병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사례는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중세의 흑사병이지만 오늘 소개할 사건은 더 과거에 있던 로마 제국을 순식간에 위기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476년 서로마가 멸망했습니다. 그동안 동로마는 서로마를 구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최종적으론 전부 실패했습니다. 살아남은 동로마의 상황 역시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동고트족의 힘을 빌려 서로마를 멸망시킨 오도아케르를 죽이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동고트족과 다시 대립해 이탈리아와 아드리아의 일대가 통째로 동로마에서 이탈했습니다. 또한 서로마의 곡창지대였던 북아프리카, 이베리아, 프랑스는 여러 게르만족이 차지했으며 주변에선 이민족의 침입이 계속되고 있으니 누가 보더라도 로마 제국은 몰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527년 8월 1일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삼촌의 뒤를 이어 황제에 올랐습니다. 그는 로마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는 사명감에 가득 차 있었는데 533년부터 옛 로마의 영토를 수복하기 위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군대는 534년 반달 왕국을 멸망시키며 북아프리카 일대를 수복했고 535년엔 이탈리아에 있는 동고트 왕국을 공격해 시칠리아를 시작으로 540년엔 수도 라벤나를 정복하는 등 동고트 왕국 멸망을 목전에 두며 승승장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541년 나일강 하구에서 역병이 발견됩니다. 당시 이집트는 동로마 각지에 식량을 수출했기 때문에 큰일이었죠. 역병은 곧 제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동시에 동쪽 사산왕조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커지며 옛 로마 땅을 수복하기 위한 전쟁은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 인류 역사 최초의 역병이거나 광범위한 지역에 처음으로 타격을 입힌 역병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에 있었던 아테네 역병이나 안토니우스 역병은 기록이 애매하거나 미비하고 비교적 적은 지역에서 유행했죠. 반면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은 목격자들의 증언이 풍부하고 증세와 경과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남쪽으론 아프리카, 북쪽으론 잉글랜드, 서쪽으론 이베리아, 동쪽으론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정말 광범위한 지역에서 유행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 최초의 팬데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퍼졌다고 해서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라고 부르는 이 병은 오늘날 패스트로 추정합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걸린 사람은 수일 내로 갑자기 열이 나며 겨드랑이나 귀, 넓적다리 근처에서 각종 염증이 난다. 또 환자는 고열로 인해 각종 환각과 두통, 설사로 고통을 받는다 라고 합니다. 이 증상은 800년 뒤에 중세를 파괴하는 흑사병의 증세와 비슷한데 다만 전파력은 중세 흑사병이 더 강했다고 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은 아프리카에서 발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패스트의 초기 발원지는 유라시아 초원지대와 인도 히말라야 산악지대, 중앙아프리카 대우수 지역으로 추정하는데 그 당시 각 발원지 주변의 징후와 동로마까지 오는 전파 경로를 봤을 때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은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은 사산조 페르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주변국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었는데 이집트를 통해 동부 아프리카의 기독교 국가인 악수만국과 교역을 확대했고 이 악수만국이 중앙아프리카 지역과의 교역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역병은 비잔티움 제국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당대 기록에 의하면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만 사망자가 하루에 16,000명씩 나왔고 총 30만 명 이상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너무 많고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26만 명이 넘은 시점에서 사망자 추산에 어려움을 느끼고 포기했습니다. 또한 행정을 처리하는 것도 사람이다 보니 역병은 행정도 마비시켰죠. 당시 콘스탄티노플 인구는 약 50만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사실상 수도 인구 절반이 날아간 시점에서 추산을 포기한 셈이었습니다. 역병은 최초 발생하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국 인구의 20에서 25%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역병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약 50년 뒤인 590년에 잠잠해졌는데 이때까지 전 지역에서 감염으로 사망한 인구를 누적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당시 세계 인구를 3억 명 정도로 보니 세계 인구의 10%가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통적으로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는 당시 역병의 피해를 입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 일대에서만 저만큼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알 수 없는 역병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자 비잔티움 제국에서도 역병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염병 발생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존재했는데, 하나는 종교적 타락으로 인해 생겼다는 주장이고, 하나는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때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 종교적 이유로 나타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하네요. 의사들은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사망자의 시신을 해부해봤지만 시대적 한계로 인해 별 효과를 보지 못했고, 막연하게 나쁜 공기로 감염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선 각종 종교적 이유를 들어가며 신자의 타락한 모습으로 인해 신이 징벌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시체 해부까지 해놓고 공기니 뭐니 떠드는 것보단 이런 설교가 당시 사람들에겐 더 설득력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의 징벌이란 이야기가 퍼지자 이후 기독교 세계엔 새로운 종교적 풍토가 넓게 퍼졌는데요. 카톨릭과 정교회에서 성모 마리아를 숭상하는 풍조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유는 성모 마리아가 역병을 치유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풍조는 나중에 14세기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도 반복됩니다. 역병은 황제가 다시 정복한 옛 서로마 지역에 대한 정책도 바꿔놨습니다. 서로마 지역을 수복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할 당시 제국에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는데, 이 부족한 재정을 수복한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병으로 인해 전쟁이 멈추는 등 계획이 틀어져 버렸고 막대한 군비만 소모되었습니다. 당연히 수복된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이베리아 남부 일대에는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게 되었죠. 이탈리아의 시민들은 불어난 세금에 이렇게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당신들 그리스인을 모실 바에야 차라리 고트인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낫겠다. 한편 역병의 피해가 대단했기 때문에 일부 학자는 역병과 이어지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비잔티움 제국과 페르시아를 피폐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7세기 이슬람의 팽창을 막아내지 못한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역병이 지중해 무역망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무역으로 유지되던 유럽 각지의 연결을 약화시켰다는 주장이 있고, 중세 흑사병이 농노제를 파괴했던 것처럼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으로 노예제가 끝나고 고대 사회의 마지막이 찾아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은 이후에도 꾸준히 창궐했습니다. 역병이 최종적으로 종식된 것은 750년경으로 여겨지는데, 재밌는 건 비잔티움 제국의 막대한 피해를 역설적으로 기록이 부실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가 논문에 인용할 만한 자료가 6세기 이후 점점 줄어들다가 7에서 8세기쯤엔 자취를 감추고 9세기 이후가 되어서야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비잔티움 제국과 사선조 페르시아가 역병으로 골골거리고 있을 무렵 천운으로 역병을 피해가거나 피해를 덜 입은 이들은 세력 덕상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이슬람의 팽창이 앞에 두 제국의 피해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물로 보기도 하고, 이들 외에도 슬라브족이 대거 남하해서 동로마 제국 곳곳을 침략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그리스까지 내려왔던 슬라브족은 후에 개종하거나 토벌되지만 발칸반도는 이후에도 쭉 슬라브족이 장악하게 됩니다. 또한 비잔티움 제국이 동고트 왕국을 몰아내고 애써 수복한 이탈리아에는 랑고바르드족이 침입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제국은 결국 이탈리아를 상실하게 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은 로마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야망을 미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병이 휩쓸고 지나간 지역의 미래 또한 완전히 바꿔버렸죠. 2019년 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유를 예측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죠. 다만 확실한 건 우린 더 이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겠습니다.